혹시 많이 있어요. 까는 거 있던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돌려 딸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따는 거. 인생을 자주? 그거 없잖아요. 절대 못 해.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이 오늘이 2014년이죠. 2014년 11월 22일 이 음력으로 치면은 10월 초하루는 아이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을 맞이하여서 제주도에 계시는 그 예암 강정주 선생의 건당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당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예로부터 우리 그 선비들 육아에서는 그 아후를 쓰면서 그 건당의 예를 집행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불가에서 말하는 어떤 수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그 기독교 쪽에서는 어떤 뭐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서 오신 그 예암 선생님 그 건당예를 맞이해서 여기 인사 그 사장님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에 좋은 새 식구를 맞이하면서 건당예까지 하게 됐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특히 더 환영하고 저희도 같이 하면서 좋은 시를 반드시 드리는 걸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건당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건당 고유가 바뀌었잖아요. 네, 앞에. 이거 술은 한 잔 올리고 고유 빼먹었다고. 아, 유세차 가보 10월 정유사 초 1일 정유 유학 소병돈 감소 고우 천지영영 재신급 고금 400 제위 불초동하 영주 예암 강경주 자이 금월 금일 건당 우아호 예암 인사 입사 전도 불시 문종 자순 언약의 풍 소단 위등 이심권년 불성감히 근이
용신 건고 근고 다음.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작호법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을 선생님들 앉으신 채로 우리가 호에 대해서는 늘 이제 부르기만 하셨고 많이 그런 뜻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그런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호라고 그러는 게 대개는 뭐 시를 짓든 또는 뭐 붓글씨를 쓰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간에 있어야 된다 하니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어떤 그 건당의 의식이 없으면 만약에 집으로 치면 집은 내 집인데 등기부 등본이 없고 차는 내 차인데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와 같고 부모로 치면 아이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제 그러한 그 형태가 돼서 옛날 어른들이 공부의 길로 들어서서 이 사람은 소학에서 보면 공부를 시키다가 15세가 돼서 15세까지의 공부하는 과정을 살펴본 뒤에 이 사람은 상급 학교로 진학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농사를 지러 보내기도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소학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15세 이상이 돼서 대학에 지금의 대학이 아닌 대학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사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부를 인격을 둬야 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사람이다 해서 대개는 임금이 내리든가 부모가 내리든가 스승이 내리든가 혹은 그 셋을 제외하면 자호를 하든가 하는 이제 자호를 하는 경우는 이제 호가 없던 사람이 연만해서 공부가 어디가니 이제 닦아진 뒤에는 스스로 호를 갖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호를 갖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는데 호를 아호를 줄 때는 반드시 어떤 연유로 해서 너에게 이러한 호를 내려주니 이러한 글자 두 자나 세 자의 뜻을 새겨서 평생에 귀결점으로 또는 어떤 상징과 의미로 가슴속에 새겨라 하는 의미로 호를 주는 소종례를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선인들의 문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호설 또는 자설, 호기, 자기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했다 하는 소종례를 이제 적어서 남긴 글이 호설 또는 자설, 호기 또는 집에 대해서는 이제 당호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근래 한 100년 이래로 이제 문자의 생활이 한자에서 한글로 급격히 이제 바뀌면서 한글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이제 한자를 어떤 작품의 소재로 쓰는 서예가들이라든가 또는 옛 형식을 본받아서 글을 쓰는 문필가들만이 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호를 갖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제 그런 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갖게 된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런 것을 호로 쓰고 있는지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기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호송 또는 호설 또는 이제 호기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도 문집에 실어놓고 그것을 이제 후세에 와서도
돌아보고 이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 그 우리 인사의 그 회원들도 보시면 호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건지 그 주신 분도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받으면서도 명확한 설명이 안 되니까 명확하게 또 묻지도 못해요. 이제 그런 그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제 그런 경우가 돼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깨우쳐지면서 많은 그 고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잘못된 것이 일반화가 돼서 그것이 아주 관례가 된 듯 했는 이제 그런 현실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안타까움을 이제 떨치는 방법은 가까운 날에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가까운 날에 빨리 고쳐질 수 있는 거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더 안타까운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되는데 오늘 마침 그 제주도에 계신 우리가 이제 제주 갔을 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그 이외에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강병주 선생님께서 호를 한번 그런 그 건당의 절차를 거쳐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옛날에 하던 그런 그 제대로 따르지는 못하고 겉 흉내만 이제 하는 그런 내보는 그런 그 행사 자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가 됐고 그걸 이제 이어서 식순에 보면 이제 작호법의 이제 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호를 하는 그런 그 호를 짓는 법은 이름을 짓는 법은 이름 그 장명법이 있고 호를 짓는 법은 이제 작호법이 있는데요. 호를 짓는 법은 대개 여러분들도 꼭 호를 지어주실 경우도 있고 또 의뢰를 물어오는 경우를 질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호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호를 짓는 방법은 무슨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바소자 뜻짓자 소지 2호라고 그래요. 뜻한 바로서 호를 삼는다라고 그러는 그 소지 2호가 있어서 자기 뜻에 의해서 호를 삼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당나라에서 그 돌아왔던 또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의 채치원처럼 나는 외로운 구름같이 이려편주 조각배에 의지해서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또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도 신라 내에 있는 그러한 그 토반들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외로운 구름 같다. 그 고운이라고도 했고 또 바다에 떠 있는 구름 같다. 그래서 해운이라고도 그랬죠. 그래서 그 채치원이 한때 당나라에 돌아와서 그 바닷구름을 벗삼아서 거처하던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대입니다. 부산에. 그런 것은 이제 그 소지가 되죠. 그런가 하면 고려 말에 백운 이교보 같은 사람도 그 최씨 군사정권 하에서 벼슬을 불러주면 나가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흰구름 같은 어떤 그런 패자가에서 백운이라는 호를 가졌는데 그런 것은 거의 뜻한 바로서 호를 짓는 소지 2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소처 2호입니다. 역시 바소자하고 고처자인데 자기가 처하는 바로 호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하는 바로 호를 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는 장소를 호를 삼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율곡선생, 율곡, 밤골 그 다음에 퇴계 퇴계가 안동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했더니 글 읽는 소리에 눌려서 냇물 소리도 물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퇴계라고 그러죠. 근래에 이제 그 보면 그 정치인 같은 경우는 유진산 박사. 그 양반이 충남 금산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산면 출신이라서 진산으로 호를 삼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하의도 후광리, 그래서 후광이라는 호를 썼고, 김영삼 대통령은 거산, 제주도 거제도 거산리 출신이라서 거산이라는 호를 썼는 것이 소처이호입니다. 소처이호, 자기가 처한 바대로 이제 그 호를 삼는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소우, 만날 우자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났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문익정 같은 사람은 고려가 원나라에 나라를 뺏기고 부모도 잃고 형제도 없고, 그게 세 가지가 근심이다. 그래서 석삼자 근심우자, 사무당이라는 세 가지 근심이 있는 집이다 해서 사무당이라는 호를 썼어요. 그런 것은 자기가 어떤 경우를 만나고 있을 때, 이것은 이제 그 소우이호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축이호입니다. 기를 축자. 기를 축자는 우리가 그 옛 어른들 호에 보면 매란 국죽을 가지고 호를 삼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당이다, 국당이다, 또는 어떤 그 주감이다 하는 뭐 이런 거를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식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오동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자기의 어떤 그 상징성으로 표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소축이호가 돼서, 이 그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옛 그 어른들이 소지, 그 다음에 소처, 소우, 소축 하는 방법에 의해서 호를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호를 져왔습니다. 이것이 호를 짓는 개괄적인 방법이에요. 이 외에 이것은 자호를 하든 군호가 되든 부모가 호를 내려주든 선생이 내려주든 호를 짓는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벗어나는 것은 거의 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포가 돼서 근래에 보면 글자의 음과 글자의 뜻이 좋으면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조합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조합만 시킨다. 우리가 그 유명한 분들의 호를 보면 그 전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석 조병옥 박사라고 그럴 때, 또는 해공 신익기 선생 할 때 유석이나 해공은 전부 시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 데서 전부 그 연유가 돼서 온 것이지, 그냥 무조건 글자의 음과 뜻이 좋으니까 그냥 자네는 이거를 해서 오늘부터 이걸로 호해, 그 밥이나 한번 사고, 이게 그 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 호가 어떤 연유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밝히는 것이 작호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그런 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지, 소처, 소우, 소축, 이것이 이제 호를 짓는 가장 그 큰 방법이고, 그 다음에 호는 대개는 부자로 짓고 혹은 석자로도 짓습니다. 석자로도 짓는데, 부자로 짓는 것은 우리가 그 한문이 우리가 사자성어라고 그러는 것처럼 네 자가 모여 있으면 의미 전달이 가장 쉽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사성어가 주로 이제 넉 자씩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두 자를 빼고 이제 두 자를 갖고 호를 졌는데, 그 두 자 중에서 호를 질 때 첫 자는 뒤에 있는, 그러니까 두 자 중에서 호의 의미가 박히는 자는 뒤에 자입니다. 뒤에 자에 호의 의미를 전부 심어줬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가는 자는, 수식하는 글자는 뒤에 있는 글자를 자기가 어떤 상징성으로 삼는 글자를 그 꾸며주는 이제 그러한 글자를 넣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호의 아름다울 미자라든지 좋을 호자라든지 빼어날 수자라든지 이런 의미가 크고 화려한 빛날 화자라든지 이러한 글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사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어떤 의미나 상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호의성의 좋은 뜻의 글자들은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라든지 아름다울 미라든지 빼어날 숫자라든지
고울염이라든지 빛날 화라든지 물론 지명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꾸미는 글자로 앞에 오는 글자가 그런 글자는 잘 없고 그런가 하면은 대개 우리가 이제 호를 보면 뭐 어리석을 우자라든지 또는 외로울 고자라든지 뭐 한일자라든지 이러한 의미가 좀 드날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의미가 좀 축소되어 보이는 듯하고 의미가 좀 가려져 보이는 듯한 이제 그런 글자들을 앞에다가 넣어서 이제 많이 호를 져서 여러분들께서도 호를 그리든가 그런 호를 지을 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호를 제자나 또는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제 지어서 주시면 아마 작곡법에 이렇게 크게 어긋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할 때는 한글로라도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의의와 그다음에 작곡법 호를 짓는 그런 어떤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아우지 낭독을 하겠는데 어떻게 원문도 하시고 번역문도 하시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원문을 현우 선생님 읽어주실 거예요? 네, 원문을 한번 읽어주시고 유인물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한잔 드셔. 술을 한 잔. 저 술은 굉장히 독해. 아하. 별도 공수를 좀 가져야 되겠네. 45도요. 그럼 가서 막걸리를 한 잔 가져올까요? 아니 이거 끝나고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남북 장애 한라도 편에 누서 기포하니 이 상례동에 홀류 현사하니 즉 진주 강공이고 명평주인이 이기하고 예암야라 하유알예하며제리오 강공자호는 즉소처 지호의니라 차고 갑쪽으로 화벌진강의 박사공파 29세 손이요 이 입도조는 선초 세자 번인이 적공디 15대조야라 자고 전활석이 보시 상례동은 적동망벽해하야 안요호도하고 이륙산세하여 서제예영하니 시이로 서기일고 승활 예래가 우이가 의니라 당금 전렴 건대 공정 풍수하야 피보부야 향저향천의 유호도하고 육시산명 예산하니 저까지 진의야니라 산영산예하니
능아 포기하야 이 창도 향리 안녕이 역불 전심 호리요 소왕활 명부저잉이면 즉은 불순하곤 불순이면 즉 사불성하이며 사불성이면 즉 예합 불흥언이라 고로 사유소조 명절이면 갱무소구의의니라 자제의 고사 불망하고 인사 고문이니 이 금정예 암아호하고 의암은 적치기 총합하고 이 불력 견고하이며 불변 기질하고 불세 표리하이며 불감이거하니 양기의하고 수공사문하야 상합 사심사곡 사견하고 사리하이며 연후에 수공언도하고 명조소단하야 이 탄압항정으로 염결유지자는 고성 예우의 암기의니라 수생우 속세이나 공직경찰 퇴직 이후에 불렴 오속하고 상모 상현 지도하이며 부절 독경하고 불석 100가지 서하니 이약통대의하고 궁소 실천하여 수기친하고 상우 차세지 도덕 퇴폐 예의 분기하리라 최고로 발심학계에 학지 성현지도하고 영지 사백지흥하이며 연이 차탄기학지 유한하고 이기영지 불심하니 내자 고성하야 이 권면 기로하고 우창동 만권 지서하야 용령사계 유지여 시도자가 공음이 낙진이라 이종 기사하고 차실득 풍하송하이며 우푸비흥하니 이무의 자니라 미제라 차기 범인 소위제리오 비친지 사도 사시지 잘면 불능우야니라 여고지 내차하야 이시도 부절하고 사문부흥이니라 시고로의 암아호가 불력의호리요 이니 무사망치하고 사율진지하노라 강공아호 문근호 고리 속어 형일초는 호도 파중 함속인데 봉상 진웅호를 수공불식 유마타이기요 적덕석이
성목돈을 사욕 별칭 의망진한데 초심요도 수삼번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번역은 후정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음은 영문의 아호 기낭도 그 번역문을 호정 선생님 선생님 여기 한번 기자가 읽어주세요. 몇 5구에 기자가 와들로 진짜 낮게 써도 돼? 낮게 써서 썼어요. 1호 예암 아홉이역 대저 남녘의 푸른바다 한라산 기슭에 석유포가 있고서 상해동에 호련히 현명한 선비가 있으니 강병주 이고서 그 아호는 예암이라. 어떤 연유로 예암이라 했는가. 강공의 아호는 거처하는 곳을 아호로 삼은 소고이혼이라. 예로부터 훌륭한 집안인 진주광씨 박사공파의 29세 손이요. 조선 초기에 제주에 처음 오신 세건은 공의 15대조이다.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석유포시 상해동은 동으로 바다를 보면 호도가 있고 무태 산세는 서쪽으로 사자 형상의 산이 있기에 옛 고승이 말하길 예래헌이라고 함이 좋을 것이라. 지금 가만히 생각한데 풍수론을 쫓아 비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마을 앞바다에 호랑이 섬이 있고 무태 산을 사자산이라고 하였으니 그 참뜻을 알만한 것이다. 산의 형상이 사자이니 호랑이 기운을 누르고 오래도록 마을의 안녕을 빌었던 것에 또한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바르지 아니한즉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는즉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을 이루지 못하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런 거로 선비가 명예와 절개를 놓아둘 곳이 있으면 다시 고차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옛 일을 잊지 않고 인사시회의 문을 두드리매 지금 애암이라는 아호를 드리니 하인은 지기의 결합체이고서 경고함이 바뀌지 않고 기질이 변하지 않으며 표리가 쇠하지도 않고 감이 옮기지도 않는 것이니 그 뜻을 우러러 사문에 공을 세우고 항상 사신과 사곡과 사경과 사리를 억누른 후에 먼 길에 공을 세우고 소단을 밝게 비춰서 단아하고 방정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뜻이 있게 한다면 진실로 사자의 이용과 바위의 기운을 이루는 것이다. 비록 어지러운 세상에 났으나 공은 경찰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불결함에 물들지 않고 항상 성현의 도를 숭상하여 경전 읽기를 쉬지 않고 100가지서를 손에 내려놓지 않아 대략 뜻을 통하고 몸소 실천하며 먼저 자신을 수행하고 타인을 다스리며 늘 세상의 도덕이 태폐하고 예의가 붕괴됨을 근심함이라. 이런 고로 영고로 학문의 마음을 써 성현의 도를 배우고 사백의 흥치를 노래한 연후에 스스로 그 학문의 한계가 있고 그 을품이 깊지 못하다고 한탄하기에 이에 호송을 지어 그 노력을 공면하고 또한 장차 만권의 책을 읽고서 소단에서 시도의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함께 읊어 즐기고자 하고 인사시회를 거치니 이는 실로 풍화송과 부비흥을 얻고서 끝이 없는 사람이니라. 아름답도다 어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리요. 진실로 유학과 시도에 지극한 자가 아니면 능히 할 수 없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일에 힘입어 시도가 끊어지지 않고 사문이 부응할 것을 아는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예암이란 아호가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거친 말로써 부끄러움을 잊고 시 한 수로 칭송하노라.
강공 아우의 근본된 뜻을 묻나니 고향의 살고 있는 한 고을 모양이라. 포도가 파도 가운데 숲기를 머금음에 예암이 봉우리에서 웅원으로 누름일세. 공을 세우면 쉬지 않고 갈고 닦음이요 덕을 쌓는 것은 화목에서 이루어짐이라. 선비를 달리 부르면 위엄과 명망일지니 초심을 부디 굳게 지키시기를 빈다오. 가보년 10월 초하루 진주 소병동 상가집다. 감사합니다. 이게 호기를 듣고 나니까는 그거가 진짜 그 환상적입니다. 전설입니다. 이렇게 호기를 드렸으니 이 호를 이 건당을 그 기문을 증정하는 그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회장님께서 예암 선생님하고 이걸로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천천히 모션을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건당도 하셨으니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간단하게 누가 할까요? 우리 부회장님 하세요. 소국 선생님, 연농 선생님. 연농 선생님. 예, 오늘 10월 상달 초하를 맞아서 이렇게 강병주 선생님의 그 호를 호에 대한 건강례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같이 그 호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에 대한 그 말씀은 이 호기에서 충분히 나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큰 꿈을 인사시와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호로서 좋은 글을 많이 남기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뜻있는 글과 명망 있는 명망을 크게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 예암 선생님의 그 답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선배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우선 저희 영광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 호를 지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건당례를 이렇게 치러줬는데 여기 아우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부로 인사회로 들어오면서 걱정이 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은 딴 게 아니고 인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좀 더 뭔가 보탬이 되는데 보탬이 되지를 못할까 걱정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부족 하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좀 미숙한 점이 있거든 아량으로 베풀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건배는 술이 조금씩 따르면 되지. 할까요?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건당
축주를 예. 회장님이 먼저 예, 건당의 그 축하죠. 예, 선생님한테 저희 주인공한테 예. 이제 축하주를 드리는 겁니다. 축주를 제가 드리는 거는 예안이라는 걸 받으셨으니까 이게 인사 식구들의 전체 마음을 그 술 한 잔에 담아 드리는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건배는 있습니다. 이제 축하 건배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건배를 이제 종이컵에다 조금씩 따라서 예, 저쪽으로 가셔서 이제 다 다른 종이컵 쭉 주십시오. 컵이 어디 있지? 이 살림을 알아야지. 예. 저도 살리고 있거든요. 꿀꺽으로 하면 되지. 살림살이가 어디다 뒀는지 알 수가 있나? 다 썸났고. 맛있는 거 같아. 여기 저는 있고. 예, 여기도 한테 빈잔 저는 여기다 따라 받으셔요. 예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쓰면 돼요. 이건 저가 먹어. 예,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먼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돌. 여기도 참 있는데. 깨먹었나? 조금만 하세요. 선생님 조금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좋다. 이게 자꾸 돌아가야 한다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감사합니다. 근데 젓가락은 젓가락도 찾아야 돼. 저기 있다. 반절 중이 아, 그래. 조금 저로 돌아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다 같이 잔을 들고. 예, 잔을 들고 건배를 하겠습니다. 한잔 더 주세요. 강의 선생님. 참 왔어요. 먼저 마신 분은 또 따라야 돼. 다 먹으는 게 좋은데. 네, 자, 그래도 건배할 건데. 안 돌리는 예, 거 건배하고 다 다 같이 마셔버렸는데. 다 먹으면 좀안 나오겠지. 그냥 이쪽에. 잔을 들어주시고, 이쪽으로 저 예, 저 건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됩니까? 누가 건배사를 하셔야지. 예, 그럼 심 건배사는 선생님 일어나서 건배사. 아, 예, 한숨씩 하면서 하기 쭈그렸네. 아, 오늘 건당예를 이걸로. 건당예를 통해서 예암이라는 그 아우를 받으시면서 새로 태어난 우리 강동주 선생님의 그 앞으로의 그 전도 양양하기를 기원하면서 건배하겠습니다. 예암 강병주 선생의 전도를 위하여! 이것으로서 건당예를 모두 바치고 촬영은 음식을 조금 나눠 주시고 5시 30분에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지금 내려갔어요? 이거 조금 드시고 그래도. 예, 아, 예, 이거 예. 잠깐 기념 촬영 하나 하겠습니다.
한 군데로 모여야지. 이쪽으로 앉으시고 저 서시고 하셔가지고 다리 주위는 앉으시면 되는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이렇게 한 군데서 찍게요. 그 찍히는 대로 붙이고 여기로. 일로 와요. 안 나오게 같이 가지. 안 나와버리잖아.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이렇게 예. 이열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더감 선생님. 그러면 이쪽으로 오실래요? 여기 선생님 앉으세요. 아이고, 아예 안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서서. 아니면 들어가세요. 다 끝나는데, 여러분. 이쪽으로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되겠는데. 조금 더 들어가세요. 여기 자리 하나 비우지 말고 계속 앉으세요. 예. 일로 쭉 보세요. 여기도 한 줄만 더 보이게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더 물리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많이 안 찍어놓으면 남는 게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